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끝내 널 사랑했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옛 친구의 편지를 받은 그날 평생 붙들었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손녀가 내민 낡은 봉투에 적힌 글씨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새벽 어머니가 편지를 꼭 쥔 채 눈을 감으셨어요. 이제 와서 용서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그 말, 이제야 꺼내보지만 들을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습관이란 무서운 법이죠. 오늘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젖은 앞치마로 손을 훔치는데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편지 왔어요. 제 손녀 미나가 들어오며 밝게 외쳤습니다. 미나는 올해 23으로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활기찬 아이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착한 손녀입니다. 편지라니? 누가 이 시대에 편지를 보내? 궁금한 마음에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어요. 요즘은 모든 것이 휴대전화로 오가는 시대인데 편지라니 낯설었습니다. 미나가 노란색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가 약간 구겨져 있었고 시간이 지나 빛바랜 색깔이었죠. 할머니 이름으로 왔어요. 우편함에 있었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노랗게 빛바랜 종이에 적힌 제 이름 김순자.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글씨체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박영희. 평생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봉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 5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미나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옛 친구에게서 온 것 같구나.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어요. 미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친구예요? 할머니가 편지 받는 건 처음 봐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희는 그저 친구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자매 같은 존재였죠.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가장 슬펐던 순간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후 등을 돌린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주 오래된 친구란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아주 소중했던 친구였어.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손가락으로 봉투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종이의 질감, 잉크의 냄새가 과거의 기억을 소환했어요. 대학 시절 함께 앉아 시를 읽던 날들, 서로의 꿈에 대해 밤새 이야기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미나의 목소리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미나야, 할머니 잠깐 혼자 있고 싶구나. 된장국 좀 봐줄래?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미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천천히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영희가 왜 이제야 편지를 보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건 2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서로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말을 던진 그 비 오는 날. 2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편지를 열어야 할지, 그냥 버려야 할지 갈등했어요. 평생 단단히 닫아두었던 상처를 다시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글씨체를 보니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지만 아직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었고 손녀 미나도 손님방에서 쉬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그 편지를 열지 못했어요. 봉투를 머리맡에 올려두고 손끝으로 매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만지듯 봉투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간간히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보내는 거야? 침묵 속에서 제 목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목구멍 끝에서 쏟아질 듯한 울음을 저는 끝내 삼켜야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편지 한 통이 평온했던 제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영희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는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영희의 상처받은 표정, 제가 던진 냉정한 말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온 순간까지.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다면, 그냥 한 번만 더 이해했다면,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친구였던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갈라설 수 있었을까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손가락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어볼까? 그냥 두어야 할까? 망설임이 계속되었어요. 열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질 것 같았고, 열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달을 바라보았어요. 영희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모두 이제 70이 넘었으니까요. 침대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얹었어요. 마치 영희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편지에는 그녀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읽을게. 스스로에게 약속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과거의 추억과 씨름했어요. 대학 시절 영희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날들, 서로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준 날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서로를 위로하던 순간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영희와 다시 20살이 되어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어요. 꿈에서 영희는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제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봉투를 매만졌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아직 가족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거실에서 저는 마침내 봉투를 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려 쉽지 않았습니다. 봉투의 접착 부분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요. 그러나 편지를 꺼내 펼치기 전에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읽어야 할까요? 이미 닫아버린 과거를 다시 열어야 할까요? 50년 동안 굳게 닫아둔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남편과 손녀 미나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나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봉투는 아직 열지 않은 채 제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여보,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남편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남편이었어요. 퇴직 후에는 주로 등산과 바둑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못 잤어요. 대충 둘러댔지만 남편의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어제 받은 편지 읽어보셨어요? 미나의 질문에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머리를 저었어요. 아직 읽을 기회가 없었어. 미나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서 봉투 모서리가 살짝 보였나 봐요. 남편이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편지. 어쩔 수 없이 봉투를 꺼냈어요. 노란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옛 친구에게서 온 편지예요. 남편은 편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그 나이에 무슨 편지냐? 요즘 같은 세상의 편지는 무슨... 그 한마디에 가슴이 또 쓸쓸하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제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때로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보낸 거잖아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오직 손녀만이 내 옆에 다가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읽어봐요. 꼭 읽어야 해요. 미나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나보다 삶의 지혜가 더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신문을 펼치며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서운하면서도 익숙했어요.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봉투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영희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성격이었지만 그래서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소심하고 조용했다면 영희는 활기차고 대담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였어요. 할머니, 저 학교 갈게요. 미나가 가방을 메고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방학 중에도 특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미나는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친구분이 중요한 분인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미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어쩌면 그 아이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바둑 동호회에 간다며 집을 나섰고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이제 저와 그 편지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접혀진 종이를 펼치자 영희의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글자를 따라가기도 전에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한 장의 편지가 이렇게 저를 무너뜨릴 줄이야.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단 세 단어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듣고 싶었던가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고 결국 사랑한다는 말조차 잊은 채 헤어졌습니다. 그 순간 젊은 날 함께 울고 웃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대학 입학 첫날 도서관 책장 사이에서 처음 만난 순간 서로의 고향이 같다는 것을 알고 무척 기뻐했던 일.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하며 서로 격려하던 시간들. 영희는 제 그림자였습니다. 제 모든 비밀을 아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던 남편과의 연애를 응원해줬던 것도 영희였고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밤새 함께 울어준 것도 영희였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너무 늦게 이 편지를 쓰게 되어 미안해. 내가 읽고 있을 때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설마.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손이 떨려 편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영희가 죽어간다니. 이럴 수가.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어리석은 오해 때문에 우정을 버렸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억하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비가 많이 왔었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영희와 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원인은 사소한 오해였어요. 제가 영희의 남편에 대해 한 말이 와전되어 그녀에게 전해졌고, 영희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가정을 해치려 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났었어.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존심만 내세웠죠. 내가 왜 내 가정을 해치려고 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냉정한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녀의 가족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그리워했다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그 모든 계절을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영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날 내 잘못이었어.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저는 펑펑 울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했어. 나도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하지만 이 말은 영희에게 닿을 수 없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그저 종이 한 장뿐이었고, 영희는 이미 멀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영희의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돌린 후, 나는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전화하려고 번호를 누르다가도 용기가 없어서 끊었지. 우리 둘 다 자존심이 너무 셌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낭비한 거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수없이 전화를 걸려다 포기했습니다. 언제나 그녀가 먼저 연락해야 해라는 고집을 부렸죠. 어리석은 자존심이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순자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야. 죽기 전에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용서라니요. 제가 용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영희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서둘러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영희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어요. 편지 봉투를 살펴봤지만 보낸 사람의 주소만 있을 뿐 전화번호는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미나는 아직 돌아올 시간이 아니고 남편도 오후에나 온다고 했는데요.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김순자님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박영희의 딸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영희의 딸이라고요? 영희는 딸이 하나 있다고 했죠. 여자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합니다. 아, 들어오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초대했습니다.
영희의 딸이 제 거실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영희와 닮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영희의 딸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어제 받았어요. 방금 읽었어요. 영희의 딸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그 편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영희가 어떻게 지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부정하고 싶었어요. 영희의 딸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암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주머니 이름을 부르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늦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어떤 사과도 어떤 화해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영희의 딸 미정 씨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희가 어떻게 병을 앓게 되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들려주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였지만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치료가 잘 되는 듯 했지만 결국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미정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영희가 아팠던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밝게 웃으셨어요. 특히 아주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지셨죠. 미정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의 저와 영희가 있었어요. 대학교 벚꽃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미래에 일어날 갈등도 모른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팔찌는 우리가 대학 졸업 선물로 서로에게 준 것이었어요. 제가 영희에게 준 팔찌였습니다. 20대에 번 첫 월급으로 사서 선물했던 그 팔찌를 영희가 5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니. 어머니는 항상 이 팔찌를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자주 꺼내 보시곤 했죠. 미정 씨의 말에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영희도 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저처럼 그녀도 우리의 우정을 그리워했던 거죠. 며칠 뒤 친구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미정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어머니가 편지를 꼭 쥔 채 눈을 감으셨어요. 나는 팔찌를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진 듯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영희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내일이에요.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영희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미정 씨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찌를 손에 쥐고 사진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에 잠겼습니다. 20살의 우리가 지금의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토록 소중했던 우정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냐고 물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노을을 좋아했습니다. 대학 시절 우리는 종종 한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곤 했어요. 영혼의 색깔이라고 말하면서요. 영희야, 미안해.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저를 배웅해 주었고, 미나는 학교에 가기 전에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니 주름진 얼굴에 슬픔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영희는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활기차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죠. 미정 씨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영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영희 특유의 밝은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저렸어요. 분양을 하고 저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영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서로를 껴안고 울었던 순간, 제 결혼식 날, 영희가 해준 축사,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병원으로 달려와 꽃다발을 들고 축하해 주던 모습, 영희의 남편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늙어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순자 씨, 영희가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영희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영희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미정 씨가 건넨 상자에는 영희가 평생 간직해온 저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들, 제가 썼던 편지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졸업 앨범까지.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는 물건들마다 추억이 살아났어요. 영희의 필체로 쓰인 메모, 우리가 함께 갔던 여행지의 엽서들, 그리고 제가 완전히 잊고 있던 우리의 맹세가 적힌 종이 한 장. 우리는 평생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약속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오해가 생겨도 우리는 항상 서로를 믿고 사랑할 것이다. 김순자, 박영희 1972년 3월 15일.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사소한 오해 때문에 평생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보내준 팔찌를 손목에 채웠어요.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져도 괜찮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내 눈물 속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영희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영희에게 마음으로 말을 건넸어요. 영희야, 내가 너무 자존심 세워서 미안해. 우리가 더 일찍 화해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선물은 바로 용서였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에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장례식 이후 저는 매일 밤 그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물론 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들을 글로 옮기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글을 쓰고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오늘은 어떻게 지내니? 하늘에서도 그렇게 활기차게 웃고 있니? 글을 쓰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끝내 널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끝났지만 내 마음속 우정은 이제야 비로소 용서로 완성되었습니다. 문득 옆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제 모습을 지켜본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오랜 친구를 생각하고 있었어. 미나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따스함이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의 친구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내 인생에서 가장 밝은 빛 같은 사람이었어. 항상 웃음이 넘치고 용기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 미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오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이야. 사소한 오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후로 한 번도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마지막에 그분이 편지를 보내신 거잖아요. 용서를 구하신 거죠? 그럼 이제 화해한 거 아닌가요?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력을 가진 미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영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우정을 지키려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미나야. 이제 우리는 화해했어.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영희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들꽃 한 다발을 가져갔어요. 묘비 앞에 꽃을 올려두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정말 용서했어. 너도 나를 용서해줘.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영희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영희와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간직했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묵묵히 들어주었고 마지막에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남편의 따뜻한 반응에 놀랐어요. 평소에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새삼 고마웠습니다. 말하기 어려웠어요. 나도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영희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우리의 대학 시절 사진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영희가 돌려준 팔찌는 항상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픔은 점점 옅어지고 감사함이 커졌어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용서의 기회를 통해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면 그중 하나가 영희라고 상상합니다. 밝게 빛나며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우정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미완의 화해가 있으신가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미움보다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